안녕하세요. 정문일tim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체라 한번 볼게요. 알체라. 오늘 가장 많이 내린 종목 중에 하나죠.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늘 IR 팀에서 회사 직접 관리가 관련 메타버스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느닷없이 잘 가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볼 땐 꽁꽁이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러려면 뭐 메타버스 오늘 그것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된 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넥스트. 보시겠지만 그냥 따상을 가버렸습니다. 그냥 쭉쭉쭉 그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거는 잘 나가다 왜 급락을 하고 주가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 많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추론에서 수급 논리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소위 말해서 가격 분석이라고 많이 하죠. 차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기본적 분석의 기본적인 흐름은 장기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기술적 분석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단기 쪽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해서 가는 부분을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거죠. 뭐 어떤 분석이 방법이 됐든 간에 뭐 100%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주가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본적 분석에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쭉 튀어나오고 기술적 분석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슈가 지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장기 성장성이 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출액 구조를 가질 수 있냐. 근데 안정적이며 성장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지속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알체라는 오늘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슈 분석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론 여기에 되겠죠, 여기. 당장 오늘의 형태는 이슈가 되겠죠. 왜? 그냥 IR 통해서 관련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냥 그게 영향을 받고 또 떨어졌잖아요. 자, 그럼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차근차근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식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극히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주가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죠. 뭐냐면 왜 우상향으로 가는지를 보냐면 먼저 주식은 어쨌든 저쨌든 상승에 관한 이야기죠. 왜 상승에 관한 이야기냐면 어차피 세력이 됐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려야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날 거예요. 올려야만. 그런 다음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주식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이익 실현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과 어떤 내용 있는 회사라면 팔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대외 변수에 의해서 그 회사가 대외 변수에 의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변화를 주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슈 분석, 정보 분석, 뭐 기타 등등 많은 걸 다 한다 하더라도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식 매매를 하면서 뒤를 보면서 하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뒤를 보면서. 이 뒤를 본다는 것은 대응하려고 하는 기준을 보자는 거죠. 여기서 뒤를 보면서 대응 기준을 본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 관리.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뭐 정상적이라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느닷없이 잘 나가다가 저런 소리 하니 모르는 개미들만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자, 우리는 그래서 개미잖아요. 개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매매를 하는 동안 떼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보단 가격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고 지지와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어느 가격대에 거래가 많다는 것은 밑으로 터진다. 그 가격대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애들은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걸 매물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면 기준을 잡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시켜버리면 손절만 하고 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손절하려고 손절 안 하니까 그대로 주가는 계속 내려갈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저렇게 맞느냐. 항상 그게 아마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알체라는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이 변화를 주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저는 접근할 때 이런 데서 접근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준에 의해서 이 흐름의 최종 라인 기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다는 거죠. 흐름상. 그렇게 기준을 잡고 내가 주식을 이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잡았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를 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기준에 의해서 저는 7% 내지 12% 내에 들어오는 주식만 한다라고 여러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제가 버틸 수 있는 범위는 7에서 8%, 12%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는 10%에서 15%가 손실을 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이 이상을 줘버리면 내가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벌써 10만 원과 15만 원이 손실이 묻기 시작하면 마음에 심적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뭐 30%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손이 안 가죠. 왜냐하면 손실이 커져버리니까 손이 안 가서 멈춰버리죠.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만큼 이상을 더 내주지 않고 주가는 어디서 그 부분에서 승부를 걸었을 때, 그리고 내줘야 되잖아요. 내줘야 돼. 내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지 않고 수익 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결국엔 상패도 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10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수에 있어서 바뀌어요. 그 주식이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영역인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알체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직 이 흐름은 깨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 흐름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5% 정도 빠져 끝났는데 여기서 아직 여기서 더 이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기술적으로 중요시 여기느냐? 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는.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치고 나와서 이렇게 매집한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서 갔다 꽝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때는 왜 얘기 안 하는데 이때 얘기하느냐고요. 그죠? 저는 이런 게 항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여담으로. 그동안 한 30년간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정말 문제가 없고 내용이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준다면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분명히 지켜나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빼게 되면 이 매물 부담이 생겨서 이걸 올리려면 이걸 또 다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어쩌면 그래서 이 주가를 또 뺀다고 하면 싸게 잡으려고 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과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정체하는 동안 이 물량을 흡수하다가 정체하는 동안 대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엄청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투자별 주체들이 알체라르라고 하는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깨지지 않게 잘 지켜내가는 모습이 강할 확률이 높죠. 이게 깨지면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악재가 터져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대변수레가 됐든 뭐 알지 못하는 회사의 내부적인 거. 그런 거야 뭐 워낙 자본가들이라 돈의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2007년도처럼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겪거나 IMF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잘 나가다 저 윗동네는 누구죠? 북한에서 한 또 미사일 크게 떨어져 갖고 문제가 생기면 안보의 위험이 생기니까 전체도 다 포함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에도 마찬가지겠죠. 얘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곳곳에.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건데 알체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정도의 여기가 만약에 누가 끌어올려서 가져갔다면 이 정도 가지고 여기서 다 털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알체라는 지금 만약에 오늘 잡거나 그 전에 여기 따라가서 물려있는 분이라면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가격대가 여기가 아니겠나 싶은 거죠. 어느 가격대냐면요. 바로 여긴 거죠. 뭐 여러 번 방송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 왜냐하면 여기서 치고 나갔던 이 가격대 그리고 이렇게 박스 쳐서 나갔던 가격이 전체적인 그 흐름의 그 가격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정도가 여기 35만 원 아니 35만 원이 3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단가 추정치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얘가 붕괴돼서 가게 되면 이게 이 매집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서 이탈하기는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밀려도 35,000원 일단 지지했다가 반등을 한번 할 위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도 이래서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3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39,000원인데 내일 또 빠질까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가능성이. 이게 당분간은 항상 폭락 뒤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폭락 뒤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는 추세선 하나 보이죠,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러면 흐름상 보게 되면 여기 지지하지 교체했던 자리가 35,000원짜리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꺾기도 한 자리가 35,000원. 그리고 저항을 받았고 안착이 나갔기 때문에 요 35,000원이라고 하는 경계적인 자리는 지지와 저항이기도 하면서도 이 흐름의 단가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알체라는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 주가는 여기도 보다시피 이 정도 얼마죠? 4만원대 후반대가 여기 거래가 맞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내려오면서 아마 추정해 보면 이런 자리가 많이 물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보게 되면 위쪽으로는 이 가격대니까 47,000원. 그리고 아래는 35,000원 기준. 지금 현재는 39,000원이니까 3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면 그런 가격대가 좋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그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그러나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회사 내부적으로. 그러면 3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지를 받고 내가 대응해야겠다. 그러면 35,000원까지 기다려야겠죠. 항상 그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매매를 하시면서 스스로 위반되는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매매할 때도 원칙 없는 매매, 즉 내동성 그냥 막 사고 팔게 되죠. 잘못하면. 물론 주식을 매매할 때는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진입을 못 하잖아요. 너무 또 과감하면 그게 뭐 공격형 매매냐 아니면 뭐 소심형 매매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기준 있는 매매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형이 되든 간에 또 하나 소극적으로 방어 매매가 되든 간에 관리 매매가 되든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내가 따라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알체라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35,000원이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47,000원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 기준을 삼아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